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마지막 몸통 한 사람만 남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정치권 이슈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네. 이재명의 핵심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기소가 됐고, 네. 어제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네. 대해서 자택 그리고 국회 비서실, 네. 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아주 전격적으로 실시했어요. 네. 또 대대적으로 실시했는데, 네. 이 정진상까지 이제 곧 소환이 초입에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목에 이제 칼을 겨눈 거죠. 그러고 나오면 이제 한 사람뿐이 안 남았네요. 그렇죠. 그동안에 이재명이가 다 모른다고 했거든요. 네. 정말 유동규도 잘 모르고 죽은 김문기 전 처장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측근이라고 인정한 게 김용하고 정진상이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사람 두 사람 김용은 구속이 됐고 정진상도 지금 목에 칼을 임박했거든요. 네. 혐의가 많아요. 5개나 되던데. 그렇죠. 혐의가 뭐 뇌물, 뭐 대장동 일당부터 1억 4천 수수한 것부터 뭐 뇌물, 또 부패 방지법 위반, 미래 신도시 사업한테 남욱 변호사한테 민간 사업자한테 돈이 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또 성남 FC 후원금 예. 관련 또 제3자 뇌물, 두산건설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주고 예. 그 두산건설 50억 내주게 하고 예. 그 다음에 용도 변경에 있어서 수천억 이익을 줬잖아요. 예. 이게 이제 이번에 혐의로 인정이 돼서 지금 압수수색하고 했는데 이재명으로 봐서는 이재명은 지금 안방에서 지금 빨가벗고 자고 있는데 건너방하고 사랑방이 지금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뒷문 열고 빨가벗고 산으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순수하게 오라를 받아야죠. 이재명은 이제 방법이 없어요. 이재명 요새 얼굴 봐요. 그냥 훌쭉해졌어요. 그렇죠. 뭐 8kg가 빠졌다고 그러네. 그렇죠. 얼굴이 눈빛도 이상하고 잠을 못 자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쫓겨난 그 풍산 개 있잖아요. 예. 그 개 눈빛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전 풍산 개하고 눈빛이 비슷해요. 같은 개도 옛날에 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키우는 개는 예. 굉장히 밝아요. 눈도 반짝반짝하고 개들이 자기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거든요. 근데 또 주인의 심성을 거의 닮아갑니다. 그대로 걔는. 닮아가요. 근데 문재인 키우던 개는 화가 나 있고 그냥 주인을 물고 싶은 그런 눈빛이더라고요. 누가 저 SNS를 보내줬는데 그래. 개가 저렇게 소통을 잘하는구나. 네. 자기 얼만큼 좋아하는 걸 그대로 아는 게 개입니다. 그럼요. 네. 저도 개를 19년을 키워가지고 그 또 화장까지 해서 묻어주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 키우던 개가 19살에 죽었거든요. 같이 죽었네요. 네, 온 가족이 너무 슬퍼해서 지금도 펜로스 증후군을 앓고 있어요. 예. 집에도 사진도 있고 너무 가족이 슬퍼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그 개에 대한 상처가 크거든요. 예, 그 개를 돈 많이 든다고 쫓아버리고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오늘 어디 사설에도 썼던데 자기 정권 때는 네. 지금 국가 부채를 한 4,500조 늘려놨죠. 그렇죠. 그냥 신나게 헬리콥터로 그렇죠. 돈 뿌리듯이 뿌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돈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그렇죠. 나라 예산, 국민 혈세를 그냥 마구잡이로 걷어가지고 그냥 나쁜 사람이죠. 참 나쁜 사람. 사람이죠. 네. 그거 또 242만 원을 내놓으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예? 사료가 보고 뭐 그런 거 또 무슨 개 치료비가 월 15만 원이가 그거 한 50만 원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무슨 사육사 말도 안 되죠. 그게 192만 원이야. 아니 개 마당에서 알아서 잘 노는데 뭐 사육사가 그러니까요. 필요해요. 그리고 문재인 경호한다고 내가 보니까 경호할 필요도 없는데 한 40~50명 있잖아요. 그 사람 하는 일이 뭐죠? 그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서부전선 이상 없다처럼 참호하고 지금 적군 올 때 좀 총 들고 기다리고 있나요? 하는 일 하나도 없이 어슬렁거리는데 개나로 보라 그러면 되죠.
아니 거기 1급 비서관도 하나 있고 2급 비서관 둘이 네. 있어요. 또 기사도 있고 사무실 있고 경호원들 하면 얼마나 많아요. 연간 운영비만도 거기 들어가는 운영비만도 1억 4천, 1억 2천 그럽니다. 차량비도 월 1,000만 원씩 써요. 그렇죠. 모든 걸 공짜로 다 하잖아요. 예. 예. 연금만 해도 세금 없이 1,400만 원씩 받고 그런데 250만 원 없다고 개 파양시키고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3대 또라이가 저는 문재인, 조국, 김의겸 지금 3대 또라이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은 여기는 악당이고 문재인은 또라이 아닌가. 이게 공하고 사하고 이런 거 구별하는 게 공은 막 수천억을 그냥 물 쓰듯이 하고 자기 돈은 10원, 20원도 벌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또라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정진상 범죄 혐의 중에는 네. 그 유동규한테 지난해 네.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이 있었을 때 휴대폰 네. 그 창밖으로 버려라. 네. 그래가지고 범인 은닉 또 증거인멸 교사죄까지 해갖고 5개나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진상과 이재명은 정치 공동체다. 거기서 공동체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아 옛날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순실하고 경제적 공동체라고. 그래가지고 엮은 거 아닙니까? 네. 10원 한 장 안 받았는데 그렇죠. 최순실이 받은 것이 박근혜가 받은 거 그렇죠. 똑같다 해갖고 그렇게 그렇죠. 지금 그때 몇십 년을 좀 무리했죠. 그러니까 그때 검찰은 최순실이 박근혜랑 거의 동업자 비슷하게 했는데 최순실은 박근혜랑 겸상도 하나 못했습니다. 거의 박근혜 대통령은 이 거실에서 식사를 하면 그건 주방에서 서서 밥 먹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주종 관계가 확실했습니다. 근데 이 정진상하고 김용은 이재명하고 거의 형제, 자매, 동생, 삼촌, 조카, 부자간. 그 네 명이 의형제 맺었고 그 위에 이제 그렇죠. 이재명이가 있어가지고 총체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 4명 의형제를 자기네끼리 무슨 목적이 있었겠어요? 다 이재명 이걸 잡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경제 공동체죠. 그 그렇죠. 사람들의 그야말로 경제 이익 공동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치 공동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을 보면은 결국은 정진상이가 1995년부터인가 네. 그렇게 하고 27년간 네. 이재명하고 같이 활동을 해왔고 네. 이재명을 수발을 들어왔던 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정진상이가 한 일, 네. 지금 이 5개 혐의, 그렇죠. 그게 바로 이재명의 이재명이 혐의죠. 한 일이다. 그렇죠.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뭐 이재명이야 그러겠죠. 정진상이가 그럴 줄은 몰랐다. 나도 당했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뭐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거는 돈 흐름이 뻔히 드러나는 거죠. 정진상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수지 때 우리가 돈 여기다 모아놓고 이재명 선거 때 쓰자. 그 누가 이재명이가 그걸 몰랐으면 그 얘기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김만배가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이 지분의 30%는 당신들 거다. 네. 이 처음에 저 문재인 딸랑이 검사들이 수사를 할 때는 그거 700억을 유동규 걸로 해가지고 지금 그렇죠.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번 수사에서는 유동규뿐만 아니라 정진상, 김용 이 세 사람 거가 30%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게 700억인데 비용 빼고 나면 428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 문재인 정권 때 그 애완견 검사들이 이 부분을 수사를 제대로 안 했어요. 예. 그래서 할 말 없으니까 유동규 그 본부장 이 700억을 약정받았다 해서 유동규한테 다 뒤집어 씌웠어요. 예. 근데 지금 윤 대통령 취임 후에 지금 새로 그 짜여진 지금 검사팀에서는 좀 다르게 한 거죠. 그 유동규, 김용, 정진상 이 사람들이 700억을 챙겼는데 그 세금 빼고 사업비 빼고 428억을 나눠 가지기로 했다. 일부는 또 나눠 가졌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당신들 몫이다 그러면서 지분을 잘 보관하고 네. 있겠다. 필요할 때 갖다 쓰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정진상이가 바로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저수지에 넣어둔 셈. 우리가 저수지를 여러 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수지가 여러 곳에 있을 거다. 네. 이건 대장동 저수지고 백현동 저수지도 그렇죠. 있을 것이고 네. 또 쌍방울 저수지도 그렇죠. 거기서도 뭐 돈 그냥 필요할 때 다 갖다 썼지 않습니까? 성남 FC 저수지, 위례 저수지.
그 이재명은 저수지를 너무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갑옷만 잔뜩 있거든요. 예. 그 저수지에 빠져 죽는 거죠. 지금 당 대표, 뭐 국회의원 이런 갑옷만 지금은 옷 다 벗고 수영 팬티로 튀어야 되거든요.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방에서 빨가벗고 자다가 들키면 빨리 그 옷 입을 시간도 옷 들고 뒷산으로 튀어야죠. 그래야 되는데 집 방에 앉아서 갑옷만 자꾸 껴입고 있어요. 이재명의 말로는 뻔하죠. 근데 저는 이재명한테 빨리 갈까요? 저는 빨리 안 갈 거로 봐요. 야, 어차피 수족관에 있는 회인데 예. 빨리 회 처먹을 필요 있나요? 그러네요. 수족관에 있는 거 계속 보는 거지. 수족관에서 튀어야 어딜 튀어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자꾸 망신주기 압수수색하고 쇼를 하고 있다. 정치 쇼다. 이태원 그 무마하게해서 그거 희석시키기 위해서 네. 이렇게 정치 쇼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뭐 수사는 다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정진상이가 뇌물을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한테. 네. 유동규라고는 참 착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그 혹시 CCTV에 찍힐까 봐서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계단으로 그 대장동에 있는 아파트 아닙니까? 네, 네. 그것도 정지사위가 어떻게 그냥 받아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특혜로. 네. 그 걸어서 올라가고 또 그 밑에 또 정민영이라고 있잖아요. 네. 꼬봉. 네. 네. 그 사람은 또 이렇게 돈을 갖다 줘야 하니까 그 비자금 만들어야니까 실제 종업원을 통해서 이 돈 세탁을 했다고 그러네. 근데 이 김만배는 아주 흉악한 사람이네. 아주 만배로 튀기는 놈. 아니 2020년 9월부터 네. 2021년 2월 지난해 2월까지 네. 자꾸 돈 좀 달라. 우리 네. 지금 경선하고 네. 대선 치러야하는데 돈 필요한데 그러니까 안 줘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차일피일 미루면서. 개긴 거죠. 어. 개긴 거죠. 김만배가 저 머니투데이 기자였거든요. 제가 아는 홍보실 직원들한테도 돈을 많이 빌렸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자기도 1,000만 원 떼일 뻔했는데 그 돈 빌려 잠깐 쓴다더니 안 주더래요. 자기는 아파트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찾아가서 공갈치고 했더니 억지로 1,000만 원을 겨우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돈 마련할 때 그때 자기 돈을 빌렸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빌린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천화동인 화천대유 할 때 돈을 막 끌어들인 거죠. 근데 굉장히 의문스럽다고 그럴까요? 항상 또 넥타이 반드시 차고 정장을 하고 다닌대요. 그리고 어디 고깃집 같은데 왜 서초동 왜 서석대라고 비싼 고깃집 있습니다. 네. 그런 데서 비싼 거 먹고 또 집에 싸간다고 또 테이크아웃까지 해간대요. 야,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얻어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접받는 거. 그렇죠. 잔뜩 먹고 또 테이크아웃까지. 그렇죠. 예. 법조에 그 기업체 홍보팀들이 많이 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총수들이 예, 수사받는 처음에는 게 재판받는 게 불려가니까.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누구랑 잘 아니까 걱정 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도 빌리고 얻어먹고 갈취하고 뭐 이런 거를 제가 아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구악 기자의 아주 구악이죠. 대표적인 사람이네요. 구악 그 기자. 매체 자체가 그 회장도 뭐 걸렸잖아요. 네, 55 클럽에 55,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홍모 회장이더구만. 그렇죠. 그 매체 자체가 좀 그런 성격이 좀 강한 데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김만배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돈을 안 주니까 네. 당장 돈을 쓸 네. 때가 많고 네. 김용희는 광주 가서 무슨 여러 가지 포럼 만든다 해가지고 지금 조직하고 있는데 네. 돈이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유동규한테 나무한테 빨리 돈 좀 보내라고 네. 해서 그래갖고 이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의가 대신 낸 거죠. 예. 그러니까 김만배 이 인간은 이재명을 등치려고 한 사람이에요. 들려먹어 보려고. 예. 도둑놈을 등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큰 도둑이네. 그렇죠. 만배로 튀기지 않으면 양이 안 차는 사람이죠. 김만배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하죠. 네. 아니 당신이 지금 거기 경기지사 되고 저 대선 후보된 네. 건 다 내 덕 아니냐. 그렇죠. 내가 권순일이 만나가지고 8번이나 이발소 간다 해갖고 그렇죠. 만나서 그것 때문에 파기환송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권순일이가 안 봐줬으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대법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몇백억이 문제냐. 당신은 대통령 되면은 뭐 수천억 수조 갖고 놀 텐데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뭐 곽상도라든지 뭐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울타리가 다 돼주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김용희는 이게 전부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진상이는 삼인성호다. 요새 어서 글자는 좀 주워 들어가지고 예. 서당계 3년에 뭐 풍어를 읊는다고 김용희는 소설이 아니라 대만 소설가 금용이라고 있습니다. 무협지. 그렇죠, 무협지. 황당한 거 많이 쓰던 사람. 혈우천하 뭐 이런 거 그렇죠. 제가 많이 네, 읽었습니다. 황당한 거 많이 쓰는 사람. 그 금용하고 자기가 혼동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내가 보니까 삼인성호라는 말도 말이 안 되죠. 세 사람이 모이면 호랑이를 뭐 그린다고 하는데. 왜 없는 죄 만들었다 이 얘기 그렇죠. 아닙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디서 돈 받고 어떻게 전달됐고 지금 퍼센테이지까지 다 나와요. 네. 대장동 민간 사업자 지분 49%는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 천화동인 135를 직간접으로 소유한 김만배 소유다. 김만배 소유인데 김용 공소장에는 김만배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김만배 나랑 내 친척이 보유한 대장동 지분 24.5%가 김용, 정진상, 유동규목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김만배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분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거다. 옛날에 김용에게는 김만배가 얘기했는데 이런 맥락에서 지금 구체적인 정황이 다 나온 거죠. 그 나무기한테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무기가 자꾸 그 1호가 소유가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그 정영학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그 이재명이 왔을 때 얘기를 다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점점점 했다는 것은 이거 내 거 아니고 이재명인 거니까 그렇죠. 누구들 알았지. 그렇죠. 그때 딱 얘기를 해버리셔야 하는데 얘기를 안 해가지고 지금 자꾸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딱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건설업자를 또 배제를 했잖아요. 다른 건설업자 아예 못 오게 막아버린 거 자기네들끼리 해먹으려고. 그걸 하기 위해서 특혜와 여러 가지 편의를 지금 제공해 준 거 아닙니까? 대신에 지분을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700억을. 네. 그리고는 그것도 그 1호 그 1208억 아닙니까? 네. 그 대표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데려다 놓은 이해찬이 꼬봉. 그렇죠. 네. 그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에 있던 이한상이라고 대표로 딱 갖다 놓고 관리를 시킨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 대장동 일당들이 다 해먹은 건데 뻔하잖아요. 이재명 측근들이잖아요. 다. 근데 이재명만 지금 안방에 빨가벗고 모른다고 있어요. 빨리 가보면서 다시 입던지 해야죠. 그래서 빨가벗고 지금 있는데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뒷문으로 튈 궁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는 이제 이태원 이 압수사하고 이 참사를 가지고 이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9일날 최고위원회에서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그것을 촛불을 들여야 알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총리 한덕수 물러나라 하고 거기다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내놓은 거 아닙니까? 이걸로 이제 뒷문을 만들고 그것도 안 되면은 결국은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이제 장외투쟁에 나가는 거죠. 그렇죠. 정권 퇴진 뭐 촛불 운동 하겠죠. 근데 촛불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국민들이 5년 전에 너무 많이 속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속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자기로 날아오는 그 칼날을 피하기 위한 촛불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냉담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지금 참여하는 사람이 촛불 행동이라는 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게 이심민심이라는 단체예요. 여기 그 대표자도 이재명 캠프 무슨 본부장 출신 아닙니까? 결국은 민주당 조직을 동원해서 거기에 뭐 국회의원도 한 1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인들은 아이고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동원해가지고 토요일마다 계속 이 촛불행동이 윤석열 퇴진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는 이제 그걸 또 이태원 추모 집회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뭐 김용민이라든가 황운하 뭐 이런 사람들, 이런 뭐 철험의 사람들이 그 집회에 나가서 얼굴을 비쳤는데
여차하면 이제 당에서 달라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재명이가 자꾸 이제 판을 키우잖아요. 예. 어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태원 명단 공개 왜 안 하냐. 그러니까 말.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희생자 명단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왜 정부에서 숨기냐. 더 추모하고 애도하게 놔두지 하는데 그건 잘 몰라서 하시는 생각이고요. 진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나 세월호 때는 공개를 했어요. 네. 왜 그러냐? 시신을 그때는 확인하기가 곤란한 시신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보 공개를 해서 시신을 빨리 확인해야 됐었어요. 그리고 유가족도 또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유가족들이 자기 실명 공개를 원치 않아요. 대다수가 그렇죠. 원치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억울한 죽음이지만 원치 않아요. 네. 그리고 또 2차 가해, 세월호 때나 대구 참사 때 2차 가해가 얼마나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명단 공개하면 또 2차 가해 우려가 또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 언론단체에서 언론사들이 재난보도 준칙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정부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언론사 스스로가 재난보도 준칙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세월호 때 너무 그렇죠. 부풀린 그런 보도들이 많았죠. 참사나 억울한 죽음이나 이런 거를 언론에서 너무 흥미 위주로 이렇게 보도하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이게 트라우마가 너무 큰 거예요. 예. 아픈 거를 자꾸 후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좀 과장된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언론사 스스로가 이게 자정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명단 공개를 안 하기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를 이재명이는 명단 공개에서 더 추모를 하고 싶다. 속셈은 뻔하죠. 광화문에 텐트 치고 세월호 때처럼 또 농성하고 이래서 정권을 흔들어 보자는 거죠. 근데 그런 얇은 속셈에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현이라고 네. 여기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에요. 네.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금 13명입니다. 조금 이제 총선 가까워지면 한 20명 내지 30명 될 거예요. 쓸만한 놈이 한 놈도 없습니다. 명함용이거든요. 명함용 어디 가서 나 쓸만한 놈이 민주연구원 한 놈도 싱크탱크 없어요. 부원장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르는 사람은 한두 명이고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명함용인데 어쨌든 참사로 죽은 사람들 네. 희생자들에 대해서 명단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네. 입수해 갖고 공개하고 추모 공간도 만들자. 이런 그 메시지를 문진석 네. 기획위원장한테 보냈다가 네. 그게 지금 이 언론 카메라에 찍혀갖고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때 다 그런 일 없다. 그런 일 절대 없다고. 당론도 아니고. 그 원내 이건- 대변인이 절대 논의된 적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딱 그 다음 날 속마음이 들킨 거죠. 속마음이 드러나. 그러니까 이태원 희생자들을 어떻게든지 판을 키워가지고 윤석열 정권 흔들어서 그 와중에 자기는 대장동 형사처벌 피하려는 거 속셈이 뻔한 거죠. 그렇죠.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그렇죠. 피해보자. 네, 국회에서 국정조사해서 와그라그 또 떠들고 국정조사하면은 뭐 나올 게 뭐 있습니까? 강제 수사권도 없고 그냥 정치적인 이슈로 삼아서 공무원들 불러내서 좁혀면서 이슈를 키우는 거죠. 예. 그리고 희생자 명단 공개해서 또 알리고 또 과장 보도 유도하고 연말까지 그렇게 국장부를 쳐 그렇죠. MBC나 나가는 뭐 거죠. 이런 데서 또 계속 같이 또 맞장구 보도할 거 아닙니까? 쳐주고 그래서 정권 흔들어 보자는 건데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속셈이 뻔하죠. 희생자 명단 공개 저는 정말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은 자기 가족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가족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예. 자기 젊은 자식이 다들 20대, 뭐 10대, 20대, 30대 그것도 남자 희생자보다 여자 희생자가 2배나 많잖아요. 왜? 군중이 밀집돼서 오는데 여자들이 키가 작고 하니까 이게 그렇죠. 서서 질식해서 죽은 거예요. 네. 그런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재발을 막도록 국가적인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매뉴얼이 기적을 만든다잖아요. 광부 살아나온 거는 매뉴얼을 지켰기 때문에 살아나온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매뉴얼도 없거든요. 이런 걸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지. 이재명 걸 선거에 이용하고 예? 그러니까. 자기 살궁리하고 예. 그러니까 비겁한 정치인 소리를 듣는 거죠. 뭐 희생자 명단이라든가 영정 공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추모 공간을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 때 추모 그렇죠. 공간 만들어갖고 예. 지금 2014년이죠. 그렇죠. 7년간을 어떻게 오래 보면 먹었잖아. 예. 오래 먹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해갖고 총선까지 계속 끌고 가자 그런 그렇죠. 속내가 이번에 탁 드러난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본인으로서는 빨가벗고 말씀하신 대로 뒷문으로 해갖고 뒷동산으로 내빼려고 하는 거죠. 저런 수준의 정치인을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지난 대선 때 그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 득표를 했다는 게 우리 국민이 부끄럽죠. 유권자들이. 그래서 유권자는 민심은 전심이라는 말 저는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민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고 박사님 유튜브라든가 이런 통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드려서 스스로 우리가 깨어나는 민심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뒷문로 내빼려고 하더라도 네. 민심이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그럼요. 이재명이 이제 검찰의 칼날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그렇죠. 멀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자기 운명을 자기가 아는 게 이재명의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예. 네. 그냥 지금 죽기 전에 교수대에 길로틴 있잖아요. 프랑스 대혁명에 예. 로베스 피에르가 만든 거 기요틴 그 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금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희생자가 국민이고 지금 민주당이에요. 우리나라 야당의 전통으로 해온 민주당이 이재명의 지금 인질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됐죠. 네. 완전 인질이 그렇죠. 돼버렸어요. 국회의원들 중에 나는 의로운 사람 10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 공천 받으려고 눈치 보고 있고 좀 몇 마디 옳은 소리 하는 사람도 이재명하고는 척지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왜? 이재명이가 혹시 살아나면 자기는 죽으니까. 예. 예. 이재명이가 죽을 게 확인되면은 아마 그때부터 벌떼처럼 또 나설 겁니다. 아마 이재명이가 검찰 소환이 이루어지고 이게 안 되겠다. 자기들이 판단할 때 네. 이재명이 이제 끝났구나 네. 하면은 아마 바로 선절로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로운 의원들 10명 이런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당을 새롭게 황골탈퇴해야지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전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